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연입니다. 네, 오늘 남기는 영상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돼서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히나 병의원 등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의원뿐 아니라 뭐 사업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소득 연봉이 큰 근로자들도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벤처 투자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이런 이제 흐름과 큰 맥락은 이해하겠는데 직관적으로 내가 벤처 투자하면 그게 어떻게 내 소득세를 줄여주는 거냐,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서 벤처 투자하면 대략 소득공제 얼마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이렇게 환급됩니다. 혹은 줄어듭니다.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기업이 벤처 기업이거나 내 거래처 중에 믿을 수 있는 벤처 기업,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벤처 기업은 법인 사업자에 국한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주식을 인수하거나 무담보 전환사채 혹은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들은 이런 우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상법상의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융자밖에 혹은 동업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분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이 벤처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유튜브 통해서도 나 개인 사업자인데 벤처 기업이요. 투자 유치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투자 유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이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이제 매출이 얼마입니다. 매출이 얼마니까 소득세가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봉이 얼마입니다. 연봉이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매출이나 연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적인 요소는 매출이 아니라 우리 순이익 개념일 거고요. 연봉이 아니라 우리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소득세가 개선되는 과정을 한번 오늘은 알아볼게요. 먼저 매출 사업소득이죠. 연봉 근로소득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자, 배당, 뭐 연금, 기타 소득, 뭐 복권 맞으면 기타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내용 등등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소득 활동으로 번 돈들을 우리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 그러니까 즉 내가 번 돈 총 수입에서 이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 사업용 경비 혹은 근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들 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산출되는 게 종합소득금액인데요. 이 종합소득금액이 특히나 지역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보험료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이 내 건강보험료 산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득공제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내 건강보험료까지 줄여주지 못한다라는 거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면 이 당기순이익의 크기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근로활동 연봉 혹은 사업소득 매출에서 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만들기 위해 쓴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산정이 되고요.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제 우리 통상 소득공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뭐 인적공제, 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 뭐
장기 주택 마련 모기지 대출, 장기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액들, 뭐 기타 각종 공제들을 적용해서 소득 공제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벤처 투자해서 소득 공제 받는다는 개념도 여기 소득 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의해서 내가 얼마 벌었으니 얼마까지는 몇 프로 소득세 구간, 얼마까지는 몇 프로 소득세 구간, 얼마까지는 몇 프로 소득세 구간이 적용이 돼서 산출세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거기서 보통 이제 세액 공제 감면이라는 걸 받고 나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납부세액을 이미 내놓은 세금들, 이번에 소득세 중간연납 하신 분들은 내년에 낼 세금에 대해서 일부를 미리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내가 이제 진짜로 내년 5월, 6월에 내야 될 세금들이 결정이 되죠. 제가 이 소득세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뒤에서 이제 실제로 벤처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소득공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금이 얼마냐라고 결정되는 건 이 내가 번 돈이 적용되는 세율이 몇 프로짜리냐에 따라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한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도가 커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뭐 기부금한도 10만 원, 퇴직연금 700만 원,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게 한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막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간과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걸 꼼꼼히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소득세를 줄이시려는 분들, 환급 받으려는 분들이 더 많지만 사실은 소득공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각보다 없는 이유는 이게 별로 생각보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인데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말이 싹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100% 됩니다. 3천만 원까지는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내가 3천만 원 투자하면 소득공제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는 100%고요. 초과 금액은 70%라 했으니 요 사이 2천에 70이니까 1,400이고 합치면 4,400입니다. 5천 투자하면 4,400이 소득공제 되는 거죠. 7천 투자하면 같은 맥락에서 5천, 1억 투자하면 5,900, 2억 투자하면 8,900이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있냐고요?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매출이 10억인 원장님이 예를 들면 비용이 한 2억이라고 계산해 보자고요. 비용이 2억이면 우리 종합소득금액이 8억입니다. 8억이면요, 소득세 적용되는 구간이요 42%, 지방세까지 46.2%입니다. 내가 벤처 투자를 2억 했다. 8,9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42% 지방세까지 하면 46.2%라고 했죠. 8,900만 원 곱하기 0.462는 네. 네, 내가 10억 매출, 비용 2억, 순이익 6억인 소득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매출 10억, 사업용 경비 2억, 종합소득금액이 8억인 우리 소득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벤처 투자를 2억 하게 되면 8,900만 원을 소득공제 받고요. 8,9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내가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에 약 4,111만 8천 원을 환급 받습니다. 세금을 4천만 원 더 내는 거죠. 덜 내는 거죠. 덜 내는 거.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이제 나한테 더 유효한 예시를 좀 들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이
통상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제 받고 인적공제 받고 뭐 퇴직연금 소득공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소득공제 받았다라고 하면 연봉 5천인 분이 1,00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표준이 4천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4천이신 분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15%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신 소득세 과세 표준을 가지신 분이 벤처 투자를 1,000만 원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내가 벤처 투자를 하는 건 연봉이랑은 무관하잖아요. 연봉 회사가 주는 거니까 연봉은 바뀌지 않지만 소득공제가 1,000만 원 늘어서 과세 표준이 아까 4천에서 3천으로 바뀝니다. 3천으로 과세 표준이 바뀌면 내가 지금 15% 지방소득세까지 16.5% 소득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16.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 1,000만 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1,000만 원에 16.5%에서 165만 원의 세금은 환급받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65만 원 환급받으면 괜찮죠. 수익률로 치면 16.5%입니다.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는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서 연수익률로 계산하면 16.5%를 3으로 나누면 연 5.5%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소득공제로. 소득공제는 픽스된 거니까 이건 확정수익입니다. 벤처 투자를 2천만 원,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 지금 소득공제 1,000만 원 받아서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신 분이 올해 추가로 벤처 투자를 2천만 원 하셨다라고 하시면 과세표준이 같은 맥락에서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16.5% 계산하시면 330만 원이 되고요. 33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시거나 내년에 소득세에서 덜 내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임팩트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연봉이 1억이신 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연봉은 1억이고요. 소득공제는 1,000만 원 받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 받고 계셨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고요. 소득세율은 35% 구간에 있습니다. 이분이 1,000만 원의 벤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과세표준이 8천으로 됩니다. 과세표준이 8천이 되면요, 아까 우리 9천이었을 때는 35% 구간이었는데 8천으로 내려가면 24% 적용받는 구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9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있다라고 하면 9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35%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8,800 초과 9천, 우리가 지금 9천이니까요. 요 8,800에서 9천까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35%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내가 벌었던 소득 중에서 5천만 원에서 3,800까지는 24%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누진과세라는 구조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연봉 1억이신 분이 기존에 소득공제 1,000만 원 받고 있어서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이셨어요. 이분이 1,000만 원 벤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8,800만 원 구간에서 8,800 초과 구간이죠. 초과 구간 9천이니까 200이겠죠. 이 200에 대해서 이제 35% 지방세까지 38.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77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5%보다 낮았던 소득세율 구간, 네, 24%죠. 24%의 지방세 10%까지 24%의 10%에 그러니까 2.4%죠. 그럼 26.4%가 됩니다. 이 1,000만 원 중에 200은 38.5%, 나머지 800에 대해서 26.4%의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총 800에 26.4% 계산하시면 212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77만 원과 212만 2천 원을 합친 288만 2천 원의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연봉 1억, 과표 9천이신 분이 1,000만 원 벤처 투자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288만 2천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으세요.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시면 28.8%입니다. 연수익률로 치면 약 9.6%가 되죠. 벤처 투자를 3천만 원 하신다라고 하시면 과세 표준이 9천에서 6천이 됩니다. 6천만 원이면 아까 소득세 구간이 동일하죠. 24% 구간에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8,800 초과했던 200만 원에 38.5%, 그리고 나머지 2,800만 원은 24%에 10%니까 26.4%의 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토탈 816만 2천 원의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익률로 27.2%고요. 연수익률로 치면 약 9.06%가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 안정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절세는 확정 수익입니다. 환급 받아서 끝나버리니까요.
선이자 방식이죠. 환급 받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임팩트 있는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들 사례를 좀 보면요, 연봉 1억 2천 책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요, 자기가 자기 회사 벤처기업에 4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4천만 원 투자하면 아까 우리 계산 산식으로 치면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 초과 1천만 원에 대해서는 70%니까 약 3,700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금을 1,110만 원 환급 받으셨어요. 4천만 원 투자해서 1,100만 원 환급 받았으니까 임팩트가 있죠. 이분은 이제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조금 작은 소기업입니다. 뭐 매출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역시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약 5,890만 원 정도 됐고요. 자기가 아시는 분한테 벤처 투자를 1,530만 원 하셔서 원래 513만 2천 원의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 분인데요. 거꾸로 286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벤처투자소득공제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어야 하고요. 융자가 아닌 투자여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나 무담보 전환사채, 그러니까 주식회사에다 돈 빌려주고 질권 설정하거나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여야 되기 때문에 신주나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혹은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여야 됩니다.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조특법 16조에 의해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투자한 3년 중에 한 해에 걸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요, 97년도에 법이 논의돼서 시행돼서 97년도에 논의돼서 1998년부터 시행됐고요. 약 20년 이상 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선돼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 기업이나 우리 납세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대부분의 이런 절세 장치들, 소득공제들이 특권자들에게는 배제, 내가 나한테 하는 거, 내가 가족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안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나중에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라는 소득공제 실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국은 내가 투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자기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 중기청에 우리가 이런 투자자들에게 이런 투자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투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이 내용 검토를 하고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이 그 투자 확인서를 우리 개별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개별 투자자들이 그 투자 확인서를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투자 확인서 발급을 할 때 벤처기업에 입금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거래로 입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는 입금한 날을 투자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에서는 투자를 받은 기업이 내가 투자받았다라는 내용을 법인 등기상 정보증명서에 등기하는 날, 제가 주식을 얼마 증자했습니다, 혹은 저희가 전환사채를 얼마 발행했습니다라고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한 날이 투자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말일 날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2월 말까지 숙고하셔야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12월 말일 날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월 말일까지 등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올해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올해 소득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투자기간 3년 중에 한 해로 변경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절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 1억 투자하셔서 소득공제 7천, 1억 투자하신 분
계시고요. 7천만 원 투자하셔서 소득공제 5천 받았다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우리 근로자들, 혹은 사업자들이 은퇴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내가 법인 하나 만들어서요. 벤처를 받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겠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운영하는 법인을 벤처로 만들어서 내가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기업이나 혹은 거래처 중에 신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융자가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자했다가 투자금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시면, 투자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소득공제 받았다라는 게 빚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한테 원금 상환 혹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도모해 줄 수 있는 가족기업이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개인 투자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해서 이 개인 투자 조합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그 시점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시선 파트너즈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시선 파트너즈는 벤처를 부탁해라는 브랜드 명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친구 추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에 토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이 벤처 투자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고소득자들, 개원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찍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활용해야 하시는 절세의 지혜를 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